오늘은 예쁜 버킷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원통형 타입의 버킷백이 아니라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버킷백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패턴을 좀 볼게요. 자, 쭉 보시면, 자, 이거는 짧은뜨기로 이랑뜨기를 해서 겹짧은뜨기를 이제 넣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 패턴의 느낌이 어떠냐면, 지금 요렇게 볼록볼록 올라오는 게 봄에 이렇게 어린 새싹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무늬가 굉장히 잔잔하고, 이런 잔잔한 무늬의 특징들이 모이면 굉장히 고급진 텍스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방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안에가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연출이 되는 거냐면, 얘가 겹짧은뜨기의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이랑뜨기로만 뜨게 되면 편물이 굉장히 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겹짧은뜨기가 같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도톰하게 가방을 만드는 도톰한 두께의 이런 편물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가방은 디테일에 신경을 또 굉장히 많이 써봤어요. 가죽 바닥을 대지 않고 가죽 가방판을 이렇게 안에다가 대고 꼬바를 이렇게 밖에다가 해주니까 이런 기성 제품에 대한 이런 표현도 얘가 좀 연출이 되고, 자, 요런 디테일, 그쵸? 너무 이쁘잖아요? 요런 것도 제가 영상에 다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필티스트 마크라메 베이지 한 볼로 만들 수 있는 가방입니다. 자, 오늘 만든 실이 필티스트 마크라메 7번 베이지 색상인데요. 제가 이 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찐 예쁜 버킷백 오늘 시즌 3인데 1, 2도 필티스트 마크라메로 만들어 봤고요. 제가 이 실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양 대비 가격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 다음에 얘로 만들었을 때 그런 무지 캠퍼스백 느낌하고 가장 흡사하게 연출이 돼요. 그래서 시즌 1, 2도 이걸로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 3입니다. 3도 역시나 필티스트 마크라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즌 3를 준비했는데 1, 2 못 보셨으면 위에 클릭하셔서 1, 2도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너무 예쁜, 마음에 너무 찹니다. 이번 가방. 찐 예쁜 버킷백 시즌 3 저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드인 한코한코입니다. 바늘은 무사용 4mm랑 3mm 사용하는데요. 4mm는 가방을 뜰 때 사용할 거고, 3mm는 가방 끈을 뜰 때 사용할 겁니다. 자, 매듭 하나 잡겠습니다. 매듭 하나 잡고 사슬을 28코를 잡을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사슬 28개 잡았습니다. 28개 잡으셨으면 28번째 사슬 잡으시고 기둥사슬 하나 하고, 자, 사슬 돌리시면 뒤에 나오는 여기 올록볼록한 여기 코산, 여기, 그런데 딱 돌렸을 때 코산 여기 두 번째에다 할 건데요. 여기 첫 번째 여기 코산은 지금 이 기둥코가 가져가는 사슬이기 때문에 여기가 첫 코가 아니라,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두 번째 코산이 첫 코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코산에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자, 쭉 마지막 코까지 28개의 짧은뜨기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짧은뜨기 쭉 뜨겠습니다. 자, 끝까지 쭉 짧은뜨기 해서 짧은뜨기 개수가 28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뭐 한두 코 차이 나는 건 상관이 없고, 지금 여기까지 짧은뜨기 뜬 요 길이가 가방의 이제 밑판의 가로 길이가 되겠습니다. 줄이고 늘리시는 거는 규칙성은 없어요. 그냥
원하시는 사이즈만큼 늘리고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짧은뜨기 하셨으면 기둥사슬 하나 세우고 편물을 돌려주겠습니다. 이번에 가방을 뜨는 거는 이게 타원형 바닥이 아니라 그냥 짧은뜨기로 사각형 바닥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타원형 뜨기 하는 가방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첫 코 여기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요거 사슬은 이 기둥사슬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첫 코. 첫 코 여기입니다. 두 번째처럼 보여요. 여기가 첫 코. 여기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계속 쭉 하시면 돼요. 자, 코를 늘리고 줄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비교적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짧은뜨기를 이제 계속 쭉 뜨면 돼요. 원하는 단까지. 그런데 저는 몇 단을 뜰 거냐면 지금 한 단 떴고 두 번째 단 올라가고 있죠. 이거를 저는 총 12단을 뜰 겁니다. 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저는 12단을 뜨고 다시 오겠습니다. 12단 모두 완성했습니다.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단수를 셌을 때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맞물려 있는 부분, 이게 2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2단이라고 봤을 때 둘, 넷, 여섯, 여덟, 열, 12단이 됐고요. 자, 이번부터는 어떤 작업이 들어가냐면 이제 한 바퀴를 삥 둘러서 이렇게 떠줄 거예요. 자, 12단까지 모두 다 떴으면 기둥사슬 하나 하시고 편물 돌려서 또 마지막 코까지 28개의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개 떴고요. 자, 여기까지 떴을 때 28개 짧은뜨기 뜨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쭉 떠볼게요. 자, 여기 끝까지 28개의 짧은뜨기를 쭉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쪽 면으로 돌아갈 건데요. 지금 여기 마지막 짧은뜨기 해줬던 이 자리, 여기죠? 여기에 2코를 더 넣겠습니다. 하나, 둘 해주시고, 지금 하나, 둘 한 것 중에 처음에 했던 거,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코에 28번째 코에 짧은뜨기가 하나, 둘, 3개 들어간 것 중에 가운데 거에 표시링을 하나 달아 놓겠습니다. 표시링을 달아 놓는 건 이 코수 이따가 세실 때 카운팅 하시기 편하게 표시를 일단 해 놓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됐고, 자, 그 다음 코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바로 보이는 요 자리, 이 두 단과 아래 두 단이 맞물려 있는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늘을 찌르셔서 그 다음 하나, 그 다음은 이 두 단이 맞물려 있는 여기 자리 위에 하나, 또 그 옆에는 이게 이제 자리가 다를 거예요. 이 바늘을 넣는 위치가 한 군데는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올라온 점선 같은 거 보이시죠? 그 자리에 하나가 들어가고 그 옆에는 그 선이 없이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이쪽 부분 여기에 넣어서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점선 돼 있는 여기 부분, 그 다음은 맞물려 있는 부분, 점선 돼 있는 부분, 맞물려 있는 부분을 쭉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맞물려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점선 부분. 자, 여기까지 하셨을 때 코수를, 자, 이 지금 표시링 달려있는 코, 그 다음 코부터 셌을 때 둘, 넷, 여섯, 여덟, 열, 11개죠.
이쪽 면이 1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코는 여기죠. 여기는 시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시작단이에요. 여기 꼬리줄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맨 처음 우리 시작했던 단 맞물려 있는 부분에 하나 해주고 그 자리 같은 자리 또 하나 또 같은 자리에 또 하나를 해주시면 여기 지금 한 코가 얘에 묻혀버릴 거예요. 지금 방금 해줬던 코가 이 한 코를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3개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3개 중에 이 가운데 자리에 또 표시링을 달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쪽에 표시링 달린 부분 제외하고 카운팅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둘, 넷, 여섯, 여덟, 12개가 나오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12단을 떴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12단을 떴고 그 다음에 28코를 잡고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12개, 이쪽은 28개, 이쪽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양쪽 사이드, 그러니까 이 사각형, 직사각형의 네 모퉁이에 한 코씩만 증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증가한 자리를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증가한 자리를 표시를 하면서 또 이쪽 카운팅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도 여기까지 됐을 때, 여기 마지막, 여기 코까지 됐을 때 28코가 나와야 돼요. 지금 한 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코는 여기가 돼요. 여기. 쭉 뜨시면 되겠습니다.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떠서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쭉 뜨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쭉 떠주면 여기 표시링 해놓은 부분 다음 코부터 카운팅을 했을 때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네, 28개가 나와야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여기 마지막 짧은뜨기 해줬던 여기 자리에는 또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2개 더 넣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가 3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 했고, 또 그 다음 하나 했고, 그 다음 또 하나 해줍니다. 셋. 그러면 여기 마지막 코 하나, 둘, 3개 해주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또 표시링을 달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표시링과 이쪽 표시링 빼고 양쪽을 숫자를 셌을 때 28개가 나와야지 맞아요. 됐고, 자, 그 다음 코에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에 하나, 둘, 3개를 해주면서 그 다음 원래 해주는 거는 여기 점점점 있는 부분 아니고 그 옆에 이쪽 자리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자리 안 해주고 바로 여기 점점점 돼 있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쪽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이게 딱 정식 코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점점점 돼 있는 양쪽에 이렇게 뭐라 그래, 리본처럼 보이는 요게 이제 두 단이 합쳐진 거고 이 두 단에 짧은뜨기가 이제 2개 들어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줬고 여기 자리 아닙니다. 여기 자리 생략하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 자리는 맞물려 있는데 그 다음 자리는 여기 점점점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을까요? 제가 여기라는 말을 쓰는 거를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어딘가요? 라는 질문이 많아요. 자, 여기 점점점 자리, 그 다음은 이제 맞물려 있는 자리, 점점점이 없죠. 여기 이렇게. 그 다음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은 점점점 자리,
점점 돼 있는 바로 위에다가 스티치를 넣는 거고, 바로 그 옆은 맞물려 있는 자리, 여기는 이렇게 고립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 위에다가 하나, 또 그 다음은 점점점 자리, 그 다음에 고립하져 있는 부분에 하나, 그 다음은 점점점 자리, 그 다음은 고립하져 있는 부분에 하나를 넣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숫자를 세볼게요. 여기 표시링 달려있는 거 빼고 그 다음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11개가 되죠. 12개가 돼야 되고, 또 여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코눌림이 코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2개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자리는 여기가 됩니다. 여기 점점점 자리. 여기가 우리 이제 삥 둘러 해줄 때 맨 처음 시작 호였어요. 여기에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하나 더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 연결을 할 거라서 그거를 생략을 하고 그냥 여기 첫 코에 빼뜨기로 해주면서 빼뜨기 코를 V코 하나로 쳐주면서 잡아줄 거예요. 자, 다시 바늘을 빼고 보면, 자, 여기 이 표시링 해놓은 거는 세지 않고 그 앞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12개가 됐어요. 우리 이쪽도 표시링 양쪽 거 빼고 가운데 걸 세면 둘, 넷, 여섯, 여덟, 12개예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을 지금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개를 해줬고, 이쪽도 여기서부터 지금 이 표시링 되어 있는 전까지 셌을 때 28개가 나와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28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 코 늘려주는 거 하나가 모자른데, 그거는 그냥 여기 첫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서 이 모서리에 빼뜨기가 생긴 거를 코로 쳐줄 거예요. 여기에다가도 표시링을 달아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어차피 빼뜨기가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빼뜨기 자리는 표시가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빼뜨기 표시도 안 나게 해주면서 그냥 이 짧은뜨기를 생략을 하면서 빼뜨기로 이렇게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기둥코 하나 세워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바닥은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여기 빼뜨기 한 것까지 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직사각형 네 귀퉁이에 지금 표시링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표시링이 달려 있는 부분은 귀퉁이에 한 코씩 늘려준 자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28, 이쪽도 28 하면 2개를 더하면 56코죠. 이쪽은 12개, 이쪽은 12개, 그러면 24개입니다. 56 더하기 24는 80이고, 귀퉁이에 하나, 둘, 셋, 넷, 4코가 늘어났으니까 84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몸통이 들어가요. 이제 몸통단이 들어가는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이 바닥 대줄 판을 여기서 재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제 몸통에 나오는 무늬 패턴이 이 코수가 규칙성이 없습니다. 그냥 짧은뜨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코수의 규칙성의 구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뜨시니까 저랑 같은 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크기를 줄이셔도 되고 늘리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판을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이거는 판을 제가 바늘 지난번 가방 할 때 쓰고 남은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재시고, 이 길이만큼 이거를 양쪽을 펜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대고 그려주신 다음에 이거를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잘라줬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리고 자르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면 좋은데, 왜 생략을 했냐면요, 이 판 자체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린 이게 표시가 안 나요. 화면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고, 제가 자른 형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려서 자르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자르는 것도 그냥 일반 가위로 쉽게 자를 수가 있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쉬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가방 이 바닥에 들어가기는 이렇게까지 맞춰주셨으면 지금은 큰 상태입니다. 몸통을 몇 단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얘를 좀 잘라서, 요 모퉁이도 이제 이거랑 마찬가지로 좀 굴려줘야 되거든요. 이제 몇 단 더 뜨고 나서 그거는 맞춰서
양쪽을 맞춰서 이제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고, 자, 우리 여기 빼뜨기까지 한 상태예요. 자, 여기서 기둥샷을 하나 하고, 여기가 첫 코죠. 첫 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 밑에 몸통에 있는 V코가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첫 코에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고 앞에서 뒤로 두 번째 코 있는 쪽으로 V코 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뒷걸어뜨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 걸어온 다음에 실을 오면 짧은뜨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주고 세 번째 코는 앞에서 뒤로 바늘을 이렇게 찔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실 끌어오고 짧은뜨기.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코는 뒤에서 앞으로, 네 번째 V코에서는 앞에서 뒤로. 그러니까 몸통에 있는 V코, 양쪽 위쪽에 있는 V코하고 V코 사이에 몸통에 있는 V코 이쪽에다가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찔르셔서, 그럼 뒤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실 끌어온 다음에 바늘에 두 줄 걸려서 두 가닥 모두 통과시키면 짧은뜨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뒷걸어뜨기로 하는 짧은뜨기예요. 자, 마지막 한번 뒷걸어뜨기로 짧은뜨기로 하면 앞에 이렇게 또 점점점 무늬가 생겨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코 했습니다. 다음 이쪽에 해줘야 되죠. 이 다음은 여기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코 사이에 이게 바늘이 걸쳐지게 돼요. 화면을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뒷걸어뜨기는 거의 다 아실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쭉 따라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쭉 뜨겠습니다. 짧은뜨기로 뒷걸어뜨기 해서 쭉 왔는데요. 여기 마지막 코 자리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한 코를 안 한 상태인데요. 마지막 한 코는 왜 애매하냐면, 왜 우리 여기 이 뒷걸어뜨기 하기 전에 이 바닥 마지막 삥 둘러서 짧은뜨기 해줄 때 마지막 코를 짧은뜨기를 안 넣고 빼뜨기를 이제 짧은뜨기로 하나 대체해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몸통에 있는 V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코를 넣는 자리가 지금 좀 애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빼뜨기 있는 자리까지 지금 뒷걸어뜨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이 코수를 세시면 여기까지가 83코가 나옵니다. 83코가 나와요. 자, 지금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 우리 빼뜨기 했던 코고, 첫 코는 여기입니다. 첫 코는 여기고, 그 옆에 빼뜨기랑 첫 코랑 되게 애매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누워있는 애는 이 첫 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줬던 기둥코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코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몸통에 있는 V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빼뜨기 하고 여기 밑에 V코는 아니지만 이렇게 두 가닥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마지막 뒷걸어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빼뜨기 했던 코고 여기 기둥샷을 해줬던 이 부분에 바늘 코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굉장히 뻑뻑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코부터 여기 첫 코까지 쭉 카운팅을 하시면 84코가 나와야지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 마지막 단에서 84코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코수 변동 없이 바닥 마지막 이 코수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84코 맞는지 여기서 꼭 확인을 해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 지금 마지막 코에서 여기 첫 코 V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여기 빼뜨기 처음 빼뜨기 한 자리에 V코 표시하겠습니다. 아니 표시링 달아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에 또 빼뜨기. 자, 이번 단은 각 V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빼뜨기, 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빼뜨기 넣겠습니다. 빼뜨기 쭉 해줬습니다. 빼뜨기 개수 여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셌을 때도 마찬가지로 84개가 나오면 맞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빼뜨기 했던 여기 표시링 빼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 첫 번째 빼뜨기 했던 여기 V코를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찌르신 다음에 지금 여기 걸려있는 실을 뒤로 이렇게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최대한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기둥코 하나 정도 되는 크기만큼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기둥사슬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빼뜨기를 쭉 했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작업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 가방을 이제 이 바닥과 몸통을 연결하는 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가방을 탄탄하게 해주고, 얘가 바닥도 각을 딱 잡히게 해주면서 바닥도 튼튼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짧은뜨기를 하시면서 얘가 이렇게 틀렸어도 이 작업을 해주면서 이게 쫙 다 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방법은 제가 찐 예쁜 버킷백 첫 번째 여름 버킷백 했을 때 그때는 원형이었었거든요. 그거 했던 작업을 이제 동일하게 한 겁니다. 요거 이렇게 상당히 괜찮아요. 자, 기둥사슬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빼뜨기 한 코를 이렇게 조금 뒤로 제껴 보시면 이쪽에도 지금 V코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빼뜨기 해주기 전에 우리 여기 뒷걸어뜨기 하면서 생긴 위에 V코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코에다가 1대1로 짧은뜨기를 쭉 해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코는 지금 여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 딱 여기 지금 된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는 여기 첫 번째 빼뜨기 해줬던 여기 빼뜨기 코에서 조금 앞쪽으로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자, 첫 번째는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시링 하나 달아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있는 여기 V코, 이 V코는 우리가 이 빼뜨기 하기 전에 만들어 놨던 뒷걸어뜨기, 짧은뜨기 하면서 생긴 위에 V코예요. 거기 위에다가 1대1로 짧은뜨기를 쭉 해서 마지막까지 짧은뜨기를 쭉 해주겠습니다. 짧은뜨기를 쭉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지막 코가 굉장히 애매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이 마지막을 연결하는 방법들을 원래 쓰는 빼뜨기를 안 쓰고 계속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일단은 이제 위에 있는 이제 V코에다가 그냥 무난하게 쭉 하시면 83코가 나올 겁니다. 저도 지금 여기까지 떴을 때 83코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맞춰서 84코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정식 코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기둥코로 만들어줬던 코일 거예요. 여기에 그냥 두 가닥 걸치셔서 짧은뜨기 하나를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코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여기는 연결 부위라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코스를 잘 맞춰주시면 이 위에부터는 이제 빼뜨기가 그냥 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괜찮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84코가 나와야 되고, 첫 코 자리 표시링 빼주시고 이제 연결하고 다음 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결하는 게 살짝 다른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 첫 코에 바늘 넣으신 다음에 빼뜨기 하고 그 다음에 기둥샷을 하나 한 다음에 빼뜨기 하고 나면 이렇게 코가 생겼죠. 그 중에 여기 앞에 한 가닥 빼뜨기 했을 때 생긴 이 V코 중에 앞에 한 가닥에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원래 넣어야 되는 첫 번째 자리에 V코에 바늘을 모두 찌르시고 실을 끌어와서 빼뜨기 앞에 한 가닥 걸친 데까지 실을 빼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가닥 걸리면 두 가닥 통과해서 첫 번째 짧은뜨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무늬가 나오는데 이 빼뜨기 코가 많이 보이면 이게 이쪽만 좀 모양이 안 예쁘게 돼서 최대한 그 빼뜨기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계속 이제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이 무늬는 계속 이랑뜨기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면 이 빼뜨기 코가 앞에 걸리면서 마치 이랑뜨기를 한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첫 코 자리는 이제부터는 헷갈리진 않을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표시링 달아놓고 자, 이제 각 코에 하나씩 1대1로 이랑뜨기로 자, V코 중에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또 뒤에 한 가닥에만 넣어서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1대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84코 나와야지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떠주겠습니다. 끝까지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쭉 해줬습니다. 자, 여기 첫 코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무늬가 들어갑니다. 자, 연결해주는 거는 전단에 했던 방법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자, 첫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 기둥샷을 하나 한 다음에 빼뜨기 했을 때 생긴 이 코 중에 앞에 한 가닥에 바늘 찌르고 첫 번째 V코에 모두 바늘을 찌른 다음에 실 끌어와서 빼뜨기 앞에 한 가닥 바늘 찔러줬던 데까지 실을 끌어오면 이제 두 가닥이 됩니다. 그러면 두 줄 모두 통과해서 짧은뜨기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 모양이 이랑뜨기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뜨시면 이 간격도 이 빼뜨기 하면서 생기는 이 간격도 좀 줄어듭니다. 코 자리 표시링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은 어디에다가 바늘을 넣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잖아요. 근데 그 아랫단 이랑뜨기를 하면 앞에 한 가닥이 이렇게 물결이 가듯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자리, 그 밑에, 이 지금 해야 되는 자리 바로 밑에 있는 여기 요 자리에 바늘을 넣으셔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 여기 해야 되는데 아래에다가 한 칸 아래에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그 옆에 여기에 중복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옆에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하나 지금 하나 둘 셋 세 코 했어요. 네 번째 코는 그 아래 한 칸 아래 여기 보이는 여기 지금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짧은뜨기를 할 때 너무 짧게 잡지 마시고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까지 조금 실을 길게 좀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은 그 옆에 코 뒤에 한 가닥만 잡아서 짧은뜨기 그 다음은 한 칸 내려서 여기 보이는 이 자리 지금 이게 딱 정확히 보면 딱 1대1로 안 떨어지고 살짝 비스듬히 얘네들이 이렇게 사선으로 비켜나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헷갈리시면 아래를 보시면 돼요. 지금 아래 하나 했고 그 다음엔 없고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없고 그 다음에 해야 되겠죠. 한 칸씩 건너서 가는 겁니다.
약간 이랑뜨기로 하는 겹짧은뜨기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코는 위에 한 번, 위에 이랑뜨기로 한 번, 그 다음은 아래, 한 칸 아래에 한 번.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죠. 그 다음은 한 칸 아래.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그래서 딱 보세요. 이게 퐁당퐁당으로 되어 있는지 잘 보시고 고개 맞으면 잘 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게 되면 마지막은 아래에 한 칸 아래에다가 짧은뜨기 해주는 걸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 쭉 뜨겠습니다. 끝까지 패턴 반복해줬습니다. 그러면 한 칸 아래에서 하는 짧은뜨기로 마무리가 딱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안 맞으시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패턴을 잘 보시고 어디에 뭐가 빠뜨려졌는지 중복이 됐는지를 파악하시면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연결하고 그 다음 들어가는데요. 자, 연결해주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첫 코에 빼뜨기 해주고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빼뜨기 했을 때 생겼던 코 앞에 한 가닥 그리고 첫 번째 코, V코 모두 바늘 넣으셔서 실 끌어오고 두 가닥 걸리면 두 가닥 통과. 자, 이게 첫 번째 이랑뜨기로 하는 짧은뜨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자, 두 단을 계속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에서 또 이렇게 퐁당퐁당 패턴이 들어갈 거예요. 이 무늬는 두 단을 짧은뜨기로 이랑뜨기를 하고 세 번째 단에서 퐁당퐁당을 해주는 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세 단이 한 세트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세트를 한 거예요. 처음에 여기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에 이랑뜨기 하고 그 다음에 퐁당퐁당 들어간 거고 자, 그 다음은 이랑뜨기 두 단 뜨고 또 퐁당퐁당이 들어갈 건데 자, 이랑뜨기 두 단은 그냥 쭉 뜨겠습니다. 연결하는 지금 여기 첫 번째 연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연결 방법은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계속 떠서 두 단을 더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두 단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단이 완성이 됐으면 마찬가지로 여기 첫 코 바늘 넣으셔서 연결해 주시고 연결하는 방법은 옆에서 설명드렸죠? 여기 빼뜨기 했을 때 생겼던 이 코 중에 앞에 한 줄에 바늘 넣고 첫 코에 바늘 모두 넣으신 다음에 세 가닥 통과, 두 줄 걸리면 두 가닥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고요. 이제 퐁당퐁당 하는 단이에요. 자, 위에 짧은뜨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 칸 아래 거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그 다음은 위에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그 다음은 한 칸 아래에서 짧은뜨기 그 다음은 위에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지막 코인데 마지막 코에서는 아래 한 칸에서 짧은뜨기 하는 걸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계속 쭉 반복을 하시면 지금 이 무늬 패턴이 굉장히 잔잔한 패턴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잔잔한 패턴들은 이렇게 한 패턴 해줬을 때는 그 무늬의 느낌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여러 단이 이제 겹쳐지면서 이제 이 무늬가 정확하게 보이면서 되게 모이면 예뻐요. 잔잔한 무늬들은. 자, 그래서 이제 쭉 해주시면 되고, 자, 패턴을 설명을 다시 해드리면,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두 단 뜨고, 세 번째 단에서
위에 한 번, 아래에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퐁당퐁당 단을 해주시면 세 단이 한 세트, 무늬의 한 세트가 한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앞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미리 떠놓은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되게 모이니까 되게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지금 제가 밤에 촬영하고 있고 지금 조명 아래에 있어서 무늬가 어떻게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모이면 굉장히 이제 예쁘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뜨다 보면 이제 저도 몇 번 풀렀습니다. 뜨다 보면 이 아래 이렇게 짧은뜨기 해줬던 사이에 그 다음 패턴 들어갈 때 막 중간에 얘가 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떠서 그래요. 이 퐁당퐁당을 헷갈려서 이렇게 코스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래 뜬 거는 아래 뜬 것끼리 이렇게 일자로 쭉 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두 개의 사이에 이렇게 오고 겹쳐서 가는 거 아니고 계속 똑바로 얘가 뭐라고 해야 되나 수평에 딱 맞게끔 가거든요. 그거 주의하셔서 쭉 뜨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단을 뜨시냐면 지금 여기 뜨고 있는 차례예요. 지금 두 패턴, 무늬 두 패턴 여기 뜨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수로 이 무늬 패턴 단수로 하면 지금 6번째 단을 뜨고 있는 겁니다. 세 단이 합쳐져서 한 패턴의 무늬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두 패턴째 하고 있고 아래서부터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패턴이 나올 때까지 이제 앞으로 쭉 뜨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쭉 뜨기 전에 이 판을 여기에 이제 고정해주는 거를 먼저 이제 하고 갈 거예요. 이걸 나중에 해줘도 관계는 없는데요. 이렇게 많이 뜨고 나서 하면 아무래도 좀 손을 막 깊게 넣어야 되고 하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제가 보여드리기도 조금 난해해요. 이렇게 좀 각이 안 나와서 여기까지 떴을 때 이 판하고 그 다음에 여기 꼬발 하는 거를 여기서 하고 가겠습니다. 이 판이 필요하고 이 꼬발이 필요하고 이제 송곳이 필요한데요. 이 판은 앞에서 이제 한번 1차 재단을 해서 잘라줬고 그 판을 여기에 잘 대셔가지고 얘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잘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둥글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옆을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하시는 분마다 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몇 센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서 여러분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됐으면 자, 얘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점점점 있잖아요. 점점점. 이 점점점 하나, 둘. 이 두 번째 점점점에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이제 삥 둘러서 짧은뜨기 한 거거든요. 그걸 했을 때 이렇게 공간들이 생겨요. 여기 점점점 했던데 자, 여기서부터 셌을 때 하나, 둘, 셋, 넷. 여기 네 번째에다가 꼬발을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에 일단은 표시를 하나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송곳을 사용을 해서 얘를 이렇게 뚫어주는 거예요. 이거 잘 잡으시고 손 다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잡고 얘를 뚫어주시면 됩니다. 잘 뚫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조금 커질 수 있게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꼬발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꼬바를 여기에 딱 넣어주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잘 펴주셔야 이게 얘를 잘 송곳을 이용해서 양쪽을 벌려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는 것까지 하시고 이거 펼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집에 남자분들을 조금 활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꼬발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아래는 지금 점점점이 없죠. 여기는 처음에 시작했던 단에서 이렇게 삥 둘러서 해줬기 때문에 이 점점점이 없는데 이게 이제 두 단이 합쳐진 모양입니다. 여기서 한 칸 더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셌을 때 하나, 둘, 셋, 넷. 여기 네 번째에다가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단수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이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위에 있는 요 점점점 사이에 구멍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그럼 네 번째 여기. 아래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넷인데 네 번째 여기는 아래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꼬바를 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판도 이제 고정이 되고 이제 아래에 꼬발이 있으니까 마치 뭐 이렇게 가죽 가방 덧댄 그런 느낌보다 얘가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 꼬발이 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안 하고 그냥 생략을 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이렇게 활용하시면 이제 가죽 바닥을 안 돼도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 거 포함해서 이 무늬 패턴 10패턴 나올 때까지 쭉 뜨겠습니다. 무늬 패턴 10패턴 반복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밑에 이 꼬발도 다 달아줬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양쪽 사이드를 잡아줄 건데, 자, 얘를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접어보세요, 바닥을. 그러면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접히는 부분을 쫙 잡으시고, 자, 84코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으로 나누면 42코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양 사이드를 딱 정하시는데 이거를 딱 접히는 부분을 딱 정하셔서 얘를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센터에 가장 근접하게 오는지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양쪽 사이드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양쪽 사이드는 미리 다 표시링을 달아놨는데 양쪽 코스를 쟀을 때 자, 여기 표시링부터 셌을 때 여기 반대편 표시링 전까지 42코가 나오고 또 여기 표시링부터 반대편 표시링 전 코까지 카운팅 했을 때 42코가 나오면 이제 이게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사이드를 정해주셔야 돼요.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이 사이드 잡은 한쪽을 보세요. 이게 이쪽 한쪽도 해줘야 되고 이쪽 반대쪽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 지금 표시링 달린 거 이거 요거를 좀 잘 맞춰주셔야 돼요. 요 밑에랑 최대한 이게 맞는지 이쪽 면에 중앙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셨으면 이렇게 표시링을 이렇게 달아 놓으시고 이제 카운팅해서 맞춰주신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얘 빼고 자 여기는 왼쪽이죠. 왼쪽으로 하나 두 코 간 다음에 세 번째 코에 표시링을 하나 달아 놓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표시링 달아놓는 부분은 이 다음 단에 이제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쭉 뜰 때 안 해줘야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가방끈이 들어가는 구멍을 가방 줄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표시링 달린 부분 얘 빼고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두 코 가서 세 번째 코에 해주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얘 빼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두 코 간 다음에 세 번째 코에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달아놓고 또 왼쪽부터 할게요. 자, 이 표시링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간 다음에 일곱 번째에다가 또 표시링을 달아놓겠습니다. 지금 이 표시링, 여기 표시링 달려있는 이 사이, 표시링을 제외한 사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표시링을 해놓은 거 제외하고 오른쪽으로 6코 생략하는 거예요. 둘, 넷, 여섯. 6개 하고 7번째 코에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둘, 넷, 6개 건너뛰고 7번째.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이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다르셨으면 이 양쪽 사이드 잡아주신 거는 표시링을 빼주시고 양쪽 사이드는 빼야 돼요. 빼고 표시링이 그러면은 양쪽에 4개씩 달리게 될 거예요. 이 표시링이 달린 부분은 이제 안 하고 스티치를 안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맞은편은 제가 마저 해서 이제 이 다음번 뜨면서 여기 시작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양쪽 모두 이제 표시링을 다 달아줬고요. 이 표시링 달린 부분은 이제 코를 생략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이제 연결해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설명을 안 할게요. 앞에서 많이 해드려서. 자, 지금 이제 이 전 단이 퐁당퐁당 하는 단이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앞으로 두 단은 계속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뜨면 돼요. 그래서 뒤에 한 가닥 잡으셔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짧은뜨기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표시링이 달려있는 코를 만나면 사슬 하나 하고 이 코를 건너뜁니다. 이 코는 안 해주고 그 다음 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링 달린 데는 사슬 하나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또 이랑뜨기로 계속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링이 달리기 전까지. 또 이제 표시링 있는 부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표시링 있는 부분은 안 넣고 사슬 하나로 대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해주고 표시링 있는 다음 번으로 바로 가서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고 계속 마찬가지예요. 표시링 있는 데는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안 하고 사슬 하나로 대체를 하고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표시링 있는 부분 만났죠? 그러면 사슬 하나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다음 코로 넘어가서 이랑뜨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링 달려있는 부분은 이렇게 사슬 하나로 대체를 해서 이번 단은 쭉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 다 해줬습니다. 자, 이 다음 단도 마찬가지로 이제 쭉 이랑뜨기 해주면 되죠? 자, 연결하는 거는 똑같고요. 이제 표시링 다 빼주셔도 됩니다. 연결해주고 그 다음 단도 이랑뜨기인데 자, 사슬 하나 대체해줬던 데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이제 사슬 하나 해놨던 데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랑뜨기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단도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쭉 떠주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퐁당퐁당 단이 되죠. 퐁당퐁당 단까지 다 마친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퐁당퐁당 단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한 단 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돌려뜨기를 한번 하면 이제 가방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가 이 무늬 패턴을 10패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방줄이 통과하는 이 길을 만들어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패턴을 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떴을 때 이 무늬 패턴이 11패턴입니다. 자, 연결하는 거는 다 똑같고, 이제 한 단 더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뜨고 이제 돌려뜨기 하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한 단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돌려뜨기를 할 건데요. 자, 첫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하고 기둥샷을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코로 갑니다. 그 다음 코에 바늘 찌르셔서 실 끌어오고 얘가 조금 높이가 있어야 돼요. 한 기둥사슬의 한 2배 정도 되게 하신 다음에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린 다음에 실 끌어와서 통과. 이게 되돌아 짧은뜨기를 정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코에 바늘 또 찌르셔서 실 끌어와서 기둥사슬 한 2개 정도 되는 길이까지 빼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늘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시계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얘를 이렇게 바늘을 한번 꼬아줍니다. 실을 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2가닥 사이로 바늘 통과.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실 끌어오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려서 통과. 그 다음 코도 실 끌어온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실을 꼬아줍니다. 실 꼬아주고 통과 시키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무늬가 나오게 돼요. 자, 이 패턴을 반복을 해서 마지막 코까지 쭉 돌려뜨기 한 단 해주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이제 돌려뜨기를 했는데요. 자, 마지막 코가 여기고 지금 여기 코처럼 보이는 거는 맨 처음에 했던 이게 빼뜨기 코인데 우리 첫 코를 시작을 할 때 기둥사슬만 잡고 바로 그 다음 코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코가 모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빼뜨기 있는 코까지 코로 쳐주고 한 개 더 돌려뜨기를 해줍니다. 해준 다음에 이제 실 끌어서 이제 실 끊어주고 돗바늘 이용해서 이제 요거 마무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 쭉 빼주시고요. 자, 돗바늘 연결하셔가지고 여기 처음에 해줬던 여기 코로 실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티 안 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 실은 이제 뒤쪽으로 보내서 이제 돗바늘로 이제 실 처리를, 감추는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했다고 하고 생략을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방은 이제 최종 마무리예요. 마무리고 이제 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제가 이따 실을 이렇게 가방 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려야 돼서 저는 지금 표시링을 안 뺐지만 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옆면이 이렇게 잡히면서 이제 끈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조임의 역할도 해주고 이제 가방 끈을 같이 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이 되게 됩니다. 가방 끈은 아이코드 잡았습니다. 3코 아이코드. 근데 이제 가방 줄에서 바늘을 바꿀 거예요. 지금까지는 4mm로 했는데 가방 줄은 3mm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크라메 실에 3mm는 좀 맞지는 않아요. 좀 얇지만 우리 새우뜨기는 이렇게 신축성이 없는데 이 아이코드는 뜨시면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이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없게 하려면 작은 바늘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 원하는 길이만큼 떠도 실제로 매보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 느낌을 한번 보세요. 자, 매듭 하나 잡겠습니다. 매듭 하나 잡고 사슬을 하나, 둘, 셋, 3개를 만들어주고 자, 여기 3번째 사슬이죠. 여기 2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첫 번째 만들어줬던 사슬로 가서 실을 끌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늘에 3줄이 걸리게 돼요. 그러면 얘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2가닥을 빼주고 이 지금 걸려있는 실을 지금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쪽으로 통과시켜줍니다. 그 다음 줄에다 통과,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줄에 통과. 자,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잡는 게 실이 덜 빠지고 실도 끌어오기가 편해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뒤에 끌어와서 앞에 먼저 통과, 그 다음에 2번째 통과, 그 다음에 3번째 통과. 또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실 끌어와서 첫 번째 통과, 2번째 통과, 3번째 통과. 또 여기를 딱 잡고 2가닥 빼준 다음에 앞에 거, 중간 거, 마지막.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식의 코드 형태의 이제 가방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원하는 길이만큼 만드시면 돼요. 가방줄을 원하는 길이만큼 만드셨으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는 그냥 이 실을 끌어와서 3줄을 모두 통과시켜줍니다.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 하나 걸린 거 실 끌어와서 통과해서 실 끊고 쭉 당겨주시면 이제 끝이 안 풀리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방줄을 끼우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거 돗바늘로 양쪽은 이제 연결해서 꼬매주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꼬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테일이 이제 우드링을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우리 여기 양쪽 사이드에 4개의 구멍을 넣었잖아요. 그 4개 구멍 중에 이렇게 가방 가로 쪽에 있는 2개 구멍 양쪽으로 해서 우드링을 달았는데 우드링 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왜 버킷백 보면은 이렇게 그 조임줄이나 가방줄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아일렛이라는 부자재가 들어가요. 그 부자재 대신에 제가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냥 우드링인데 우드링을 투명 낚싯줄로 이렇게 사방으로 한 2번씩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꼬매준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투명실이라서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꼬매는 것도 그냥 바느질이라 제가 일단 미리 다 달아놨습니다. 이게 투명실이라 이게 잘 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바느질이라 그냥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군데를 이렇게 살짝 얘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잡아준다 생각하시고 꼬매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이 가방 끈의 무게를 지탱을 할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장식 같은 겁니다. 아일렛인 양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그리고 가방줄 지탱은 이 지금 가방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막 여러 번 해가지고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너무 여러 번 하면 또 티가 많이 나니까 또 보기가 안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우드링까지 아일렛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잘 달았고요. 이제 가방줄 안에 넣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돗바늘에 양쪽에 이제 실이 있잖아요. 꼬리실들이. 어느 쪽에서 시작은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꼈어요. 여기 안으로 얘를 통과시켜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지금 그 다음 구멍에 안에서 밖으로 해주고, 또 밖에서 그 다음 구멍은 안으로, 또 안에서 밖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표시링 다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당겨지면서 이런 식으로 가방이 양 사이드가 살짝 접히게 돼요. 자, 이거 그대로 따라서 또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양쪽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꼬매주시면 됩니다. 좀 티 안 나게 이렇게 잘 연결을 해서 돗바늘로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아무래도 가방 줄이니까요. 단단하게 해서 잘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꼬맸다고 일단 치고, 대충 한번 이렇게 해주고,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처음에 조금 뻑뻑할 수 있어요. 근데 뻑뻑한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쓰다 보면 계속 이 구멍들은 커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멍이 너무 크면 나중에 늘어져서 안 예쁩니다. 이게 면사기 때문에 아무리 빡빡하게 떠도 늘어나요. 요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가방을 매면 요렇게 되게 돼요. 이렇게. 인트로에서 보셨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라벨을 하나 달아주면 예쁠 것 같은데, 저는 이쪽이 예쁠 것 같아요. 이쪽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 달면 왠지 눈코입인 것 같아서 별론 것 같고, 위쪽도 좀 그렇고, 여기 아래쪽, 이렇게 아래쪽 우측이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연결하면서 이렇게 생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접어지면서 잘 보이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앞을 정할 때는 이 부분이 최대한 안 보이는 쪽으로, 이쪽이네요. 이쪽이 최대한 안 보이는 쪽으로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 만드는 거는 이제 다 끝났어요. 패턴은 진짜 쉽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 완전 초보자분들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제 조금 새로웠던 거는 이제 요런 디테일, 아일렛을 표현하는 요런 디테일이랑, 그 다음에 가죽 바닥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꼬발이랑 이게 그냥 판을 이용해서 가방 바닥을 처짐없이 만들게 하는 거. 이런 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 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막 차요. 이번 가방이.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기 하는 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메이드 인 한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